조용한 주택가 단지 모습입니다. 평일 낮 한 1시경에 지금 현장 왔는데요. 오늘 날씨도 좀 좋아서 그런지 좀 굉장히 좀 깨끗한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주거지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흔히들 다가구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 플러스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건물 관리를 하며 노후 대비를 하려는 목적으로 관심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다가구는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공실이 나면 사실 머리가 좀 아프고, 세입자 관리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고 뭐 등등의 이유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이너스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위치가 좀 애매하거나 주변에 비슷비슷한 컨디션의 다가구가 너무 많을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말들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통이 좋고 찾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면 당연히 공실 걱정 없이 운영되며 추후 이 집가 상승까지 기대할 만한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 목동에 위치하며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감정가 12억 7천짜리 다가구가 거의 반값인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이 있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사업을 접목을 해서 이 월세 대비 최소 3배 이상 매달 벌어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주택도 마련하시고 탄탄한 현금 흐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구독 누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 다가구를 낙찰받아 에어비앤비로 세팅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물건의 포인트는 바로 에어비앤비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서울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현금 흐름이 아주 잘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서울이지 않습니까? 집가가 올라서 부동산의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특히 서울 등과 같은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가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그런 힘, 버틸 여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팔게 되면서 그 큰 수익, 과실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에어비앤비라는 사업을 접목을 시킨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계속 창출이 되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도 얻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물건을 좀 봤는데요. 서울의 에어비앤비가 요즘에 사실 핫하잖아요. 그 근거는 결국은 수요입니다. 수요. 서울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외국인 관광객 수라는 그래프인데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10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전 2019년도에 피크를 쳤었네요. 1750만 명이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관광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1637만 명이 한국을 여행을 왔습니다.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 서울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 이거는 굉장히 손님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25년 1월 3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외국인 관광객 중 1212만 명이 서울을 다녀갔다. 코로나19 이전에 95% 회복한 서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분석한 자료고요. 뭐 아까 보시다시피 작년에 약 1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오셨는데, 그 중에 여기 1200만 명이 서울을 다녀가셨다. 그런 거시적인 상황은 이런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어비앤비의 요건.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아무런 부동산이나 전부 다 에어비앤비, 즉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조건은 오화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입니다. 모두 만족을 해야지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영업 신고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부터 5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식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즉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요거는 공동주택으로 속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연식이 20년입니다. 2005년 이후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만 에어비앤비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년입니다. 단독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되고요. 또는 다가구도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이 다가구는 30년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995년 이후에 준공난, 사용승인이 난 그 단독주택만 에어비앤비로 가능하다. 요게 조금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예를 들어 다가구 같은 경우 각 층별로 면적을 다 합했을 때 23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약 한 69평 정도 이내의 사이즈를 가진 좀 작은 건물들만 에어비앤비로 활용할 수 있다. 요게 5가지 요건입니다. 이 5가지 요건을 다 검토한 후에 그게 합당하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호스트 등록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신고증 제출하기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가 실행이 됩니다. 2025년 10월부터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업신고증을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숙소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기존 숙소 또한 제출하지 않은 그런 숙소에 한해서는 삭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인 숙소의 약 80% 정도는 불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기 홍대 쪽에 보면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을 굉장히 에어비앤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에어비앤비 숙소 공급은 영업신고증을 받은 숙소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되겠죠. 왜? 이 요건을 다 만족하는 숙소는 그렇게 흔치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소개시켜드리는 이 물건이 굉장히 우량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 물건이에요.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 33평, 좀 작은 평이긴 한데 건물 면적은 50평.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내여야 된다. 그 안에 속합니다. 요거는 168이니까 연면적은 통과했고요. 현재 이게 12억 7천에 감정이 되었는데 유찰이 2번이 되어서 현재 거의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51% 수준인 6억 5천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건물은 1층, 2층, 지하층, 즉 3개 층으로 되는데 하나는 지층에 있네요. 각 층별로 면적은 약 15.8평, 15.9평, 16평 이렇게 되어 있고 1997년 9월 6일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요건에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 2개가 연면적도 들어갔고 연식 제한도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3개 한번 살펴볼게요. 지하 1층, 1층, 2층인데 지하 1층 보면은 방이 3개고 뭐 주방이 있고 거실, 화장실 이런 구조예요. 면적이 55제곱미터, 약 한 16평 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도 방 3개 보이고 거실, 주방, 화장실 면적도 한 15평,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요건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게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즉 에어비앤비 요건 5가지를 전부 만족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다가구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 6년 사이에 서울의 땅값 집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배, 뭐 어떤 곳은 3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다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2배, 3배씩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가구를 투자했을 때 집가 상승 대비 월세 수익은 크지 않아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다가구를 에어비앤비를 활용한다면 월세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으며 서울에는 흔치 않는 이런 요건을 다 갖춘 다가구가 되면 지금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감정가가 적절하게 제대로 감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총 3개의 층에 있었고, 지층, 1층, 2층에 각각 3팀의 세입자가 있는데, 말소 기준일이 2023년 2월 17일이에요. 근데 3팀의 임차인 모두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1층이랑 2층 같은 경우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전부 다 하였기 때문에 1층, 2층 보증금은 가장 먼저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아주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지하에 있는 요게 문제가 돼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는 있는데 확정일자도 좀 미상이고 배당 요구 신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낙찰자가 이 지하층에 계신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1층이 9천만 원이고 2층이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입일자도 2017년, 2018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이분들이 이사를 오셨다라고 했을 때 1, 2층이 9천만 원이면 지하는 9천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지하층도 맥시멈으로 봤을 때 보증금 9천만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 7억을 생각했으면 나는 실제로는 7억 9천만 원에 이 물건을 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항상 입찰 금액에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상에 이 물건은 딱 하나, 지하층에 살고 계신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최대치 9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 부분만 고려해서 입찰금을 쓰면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상 문제 없죠? 그러면 이 물건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적합할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목동에 위치해 있고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흔히 말하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가구가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면은 지하 1층은 공부와 달리 현황 2가구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 현황 도면과 상의할 수 있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래서 현장 가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로 활용을 한다고 했으니 요 지역 주변에 에어비앤비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숙소고 6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묵을 거다, 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찾는데,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염창역 있는 목동 인근이거든요. 이 주변이 아마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니까 이 주변 위주로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한번 볼게요. 집 너무 예쁜데요. 와,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이게 3룸 방 3개짜리 보면은 1박에 8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박에 85,000원. 이 정도가 6월 달에 85,000원 정도 하는구나. 그리고 쭉 보면은 킹 매트리스와 뭐 3개의 침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매우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심야버스 정류장이 인접하여 새벽에도 공항으로 이동 가능하고 관광 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 김포공항은 지하철로 11분 거리다.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데요. 그 다음에 홍대 연남까지는 지하철 15분, 마곡 여의도 지하철 8분, 강남 고속터미널 코엑스 지하철 20에서 25분. 요런 게 지금 85,000원이에요. 85,000원. 오케이. 주변에 좀 비싼 거 한번 봐볼게요. 17만원짜리 한번 볼까요? 17만원은 왜 17만원을 받는지 요거거든요. 여기 또 이제 물건지 바로 옆이에요. 사진이 너무 좋네요. 와, 집 좋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침실이 3개, 침대 3개고 화장실 하나인 그런 숙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평방미터입니다. 66평방, 약 한 20평 정도 되는, 20평 정도 되는 염창역 주변 목동에 방 3개, 화장실 하나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3만 9천원 1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요거는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입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방 2개에 침대는 3개이고 화장실은 1개인 요게 9만원이에요. 9만원. 제가 이제 예상컨대 방 2개 있는 전용 면적 한 12평, 뭐 11평 이 정도 되는 다세대 빌라가
아닐까. 이게 지금 9만원이에요. 9만원. 5월달 같은 경우는 현재 촬영날이 지금 5월 20일이거든요. 거의 일주일 넘게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많이 비어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예약률까지도 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7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7만원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침실 1개인데 침대 2개, 욕실 하나. 5월달은 예약이 안 됩니다. 풀부킹이네요. 그리고 6월달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예약이 꽤 많이 찼어요. 그리고 7월달도 꽤 많이 찼거든요. 8월달도 좀 많이 찼어요. 10만원 언더로 가야 될 것 같네요. 10만원 언더로 좀 싸게 내놓으면은 굉장히 예약률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 한번 봤고요. 네, 염창역 주변에 현재 지금 에어비앤비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들을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싹 예쁘게 했을 때 한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숙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3개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0만원이잖아요. 하루에 10만원이고 3개 가구죠. 그럼 하루에 30만원이 되고 곱하기 30이라 치면은 풀로 부킹이 됐을 때는 한 달에 약 900만원의 수익이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60%. 한 540만원의 현금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운영하냐, 그 사업적인 그런 영역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한 60% 잡았을 때 한 달에 못해도 한 540만원 정도의 에어비앤비 운영 수익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계략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좀 취합을 했고요. 요 정보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 직접 제가 가서 해당 물건의 장단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다가구 물건 집 앞에 있는데요. 보시나요? 지금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조용한 주택가 단지 모습입니다. 평일 낮 한 1시경에 지금 현장 왔는데요. 오늘 날씨도 좀 좋아서 그런지 좀 굉장히 좀 깨끗한 느낌도 좀 많이 들고요. 주거지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 건물인데 보시다시피 외관상 별로 손댈 게 없어 보여요. 내부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발을 좀 해서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좀 깨끗한 건물들이 종종 좀 보이더라고요. 그 동네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쪽이 지하고 여기가 1층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총 3개층 3가구 다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2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층하고 지층은 지금 하기는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물도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어차피 이 물건은 결국 에어비앤비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다 명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9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한 28년 됐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3개층 전부 다 한번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숙박업으로 하려면은 싹 다 인테리어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예 그 비용을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 잡아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이렇게 입찰 전에 현재 임차인이 계시는 상황에서 내부를 보는 건 사실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의 모습이고요. 여기다 좀 손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가스 계량기가 총 4개가 지금 있고 호스가 4개가 빠져 있는 게 현장에서 보였거든요. 지하층은 2개 2가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층 하나, 그 다음에 2층 한 가구에서 총 4가구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쪼개기가 되어 있어 2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쪼개기 되어 있는 부분도 다 터서 입구를 하나로 놓든지 그렇게 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4가구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1, 2층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신고까지 다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도가 엄청 쉽게 잘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하층에 있는 2개의 가구인데 그 중에 한 가구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그분의 보증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인수하는 걸 이제 가정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건물의 외관은 97년식이라 그런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꽤 괜찮은 이 지역에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새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관광객 입장이 되어 가지고 염창역까지 가는 길을 한번 같이 저랑 가보면서 여기가 실제로 관광객들이 오기에 캐리어를 끌고 오기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도로폭은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그런 차도만 연결이 되어 있고 인도는 따로 없어요. 각자 알아서 그냥 피해 가야 됩니다. 이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이게 단차가 있거나 너무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캐리어 끌기 좋습니다. 바퀴가 술술 잘 굴러갈 것 같네요. 지금 염창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저기 이제 염창역 주변으로 해서 재래시장도 있고 해서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뭐 요런 길은 뭐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게 충분히 괜찮죠. 문제 없습니다. 스무스하게 옵니다. 이렇게 오르막이 좀 있네요. 오르막 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쭉 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염창역입니다. 약간의 언덕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로변 쪽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지하철 출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항버스 정류장도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염창역 3번 출구로 지금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신축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빵집, 뭐 편의점, 그냥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등이 지금 보이고요. 저기 지금 공항버스라고 정류장 보이시죠?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딱 오면은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횡단보도를 딱 건너서 아까 제가 왔던 그 골목길을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해당 숙소가 나옵니다. 위치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좀 접근성은 괜찮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확실히 대로변에 딱 나오니까 이런 상권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등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큰 마트 하나 있네요. 천흥마트라고. 꽤 규모는 돼 보이거든요.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뭐 홍대든 명동이든 관광을 하고 9호선 염창역에 내려가지고 마트 들려서 간단하게 저녁에 이제 먹을거리 또 좀 사고, K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소주도 한 병 사가지고 숙소로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로변에 마트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받을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또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 현실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날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앞으로는 이 에어비앤비가 탄탄한 수익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가구 매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물건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현장 임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 주변 시세보다 일단 싸게 사면 1차적으로 마진이 생기고, 더불어 약간만 신경을 써서 숙박업으로 운영을 하면 2차로 수익이 발생되는 훌륭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돈 버는데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만 엄선해서 공유 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